안녕하세요, 보컬룸입니다. 오늘 좀 또 무출산 갤러리를 또 보고 있었는데 좋은 글이 있어서 또 여러분한테 공유를 좀 해드리고자 또 제가 또 집에 왔습니다. 일단은 제목은 뭐냐면 출산율은 낮지 않다. 생존율이 낮은 것이다. 제목부터 좀 야마있죠? 읽어드릴게요. 한국 사회의 페르소나를 해부하며 한 국가가 그리도 집요하게 출산을 권장하는 모습은 종교의 성스러운 교리나 이단의 맹목적 포교 활동을 연상시킨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참 맞아요. 근데 이 모든 일 자체가 내가 느끼는 거지만 사실상 어떤 그 포교나 세뇌야. 동기부여도 마찬가지고 어떤 우리가 일해야 된다, 아니면 뭐 자식을 낳아야 된다, 아니면 뭐 효도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자체가 다 가스라이팅이에요. 어떤 교리에 의한 어떤 그런 거잖아. 유교 사상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일단 아무튼 다만 이 교리는 피임 없는 성관계와도 같아서 나라고 외치지만 막상 낳은 자에게는 육아도 교육도 일자리도 주거도 심지어는 감정의 여백조차 제공하지 않는다. 글 존나 잘 쓰죠. 일단은 아이 하나 낳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며 현금 다발을 흔들어대는 그 손은 과거 대기근 속 허여멀건 수프 한 사발을 내밀며 살려면 이거라도 라고 중얼대던 봉건 영주의 손처럼 우스꽝스럽다. 일단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떤 기득권의 어떤 태도가 그런 거죠. 돈 줄 테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돈 주면은 뭔가를 너무 해왔어. 돈 준다고 해오면 안 될 일들도 돈을 주면 해왔던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참 그랬어, 근데. 예. 그래서 저는 과거를 돌이켜보고 싶다, 막,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진짜로. 그냥 과거나 지금이나 그냥 다 별로야.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 예. 다음은 일단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기근 속에서 소금물을 마실 정도로 청년들은 우매하지 않다. 와. 그러니까 결국 죽는 선택은 안 한다는 겁니다. 글을 존나 잘 써요, 일단은. 다음. 이 나라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곧 생존 전쟁의 입대 통지서를 받는 것과 같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영어만 사용해야 하는 유치원에 등록되고 중학생이 되기 전에 학원을 몇 개는 다녀야 하며 대학생이 되면 대학이라는 것이 더 이상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과거의 연장임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와, 그쵸. 이게 제가 그 영상에 올려놨던 그 매미와 같은 한국인의 삶, 그것과도 어느 정도 통하는 궤가 있죠. 그리고 그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그를 배신하게 될 거라는 걸 믿기 싫어도 믿게 된다. 취업은 운이라기보단 불공정이다. 결혼도 약속이라기보단 부모의 인맥을 관시하기 위한 행사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출산은 사치다. 진짜 그냥 현자야. 그냥 가구당 평균 부채가 9천만 원을 넘긴 사회에서 누구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누구에게 가정을 꾸려라라고, 행복한 부모가 되어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 그 전에 누가 이 사회를 살만한 곳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이야, 정치인들은 말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 주로 혼인율이 떨어졌다는 기사를 본 후 강남에서 낳고 자란 사람들의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것을. 미쳤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냐면 기득권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걸 낳지 않고, 한국인들이 어느 면에 있어서는 약삭발로 똑똑한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가 딱 보니까 이 게임에서 자기가 압도적인 승자가 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안 하는 거잖아, 게임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전략 자체가 앞으로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처럼 기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세계 자체가 한국처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죠. 아마 근데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는 인류의 마지막 챕터를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 그들의 삶에는 일단은 계속 이어갑니다. 강남에서 낳고 자란 사람들의 입에서 튀어나왔다는 것을. 그들의 삶에는 유모차 대신 육아도우미가 있고 국공립 유치원 대신 영문 유치원이 있으며 학자금 대출 대신 증여가 있다. 그들은 한국을 살지 않는다. 단지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와. 그러니까 그들은 한국을 살지 않는다. 단지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와. 정책은 구체적이지만 현실은 추상적이다. 이거 뭐지? 뭔 소리니? 정책은 추상적이고 현실은 청년의 불안은 보도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 쉬었음 청년은 마치 공휴일에 후려쳐지는 피냐타처럼 노령론의 제물로서 사용될 뿐이다. 출산율을 숫자로 세는 데에 열을 올리지만 그 숫자 하나가 겪는 매일의 두려움, 예시로 퇴근 없는 직장, 잔금 없는 통장,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폐쇄적이며 고립적인 인간관계는 누구도 측정해주지 않는다. 와. 애초에 배금주의적 세태에 눈이 가려진 이들에게 그것이야말로 돈보다 더 비싼 사치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출산율을 논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낙어하는 과연 당신이 태어나고 싶은 사회입니까? 지금의 나를 다시 낙어 안에 떠밀 용기가, 지금의 나를 복제할 용기가 있습니까? 야. 일단 속이 타서 물을 좀 먹겠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진실이 늘 불편한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이 사회는 불편함 그 자체다.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진실을 감당할 준비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진실을 소비할 뿐이다. 이게 뭔 소리죠? 근데 일단 멋있네요. 근데 지금 이 사회는 생존율이 낮다. 출산율이 낮은 것이 아니다. 야, 일단 이 글을 쓴 사람의 어떤 통찰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이 한국의 구조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하지 않았으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죠. 전부 다 이해가 끝나고 이제 그냥 어떤 그 담담한 소회를 밝히는 이런 느낌으로 글을 썼는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글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청년들에게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걸까? 잘 모르겠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분, 족뱅이 치십시오.